네, 해외 원자재를 포함해서 자산시장의 흐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헬로우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 이석진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난 한 주간 이제 시장 흐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금물 좀 지난주에 언급을 주셨는데요. 네. 밤새 우스당 1,200달러를 넘어섰고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이었죠. 예. 금도 상당 부분 오르고 주식시장도 많이 오른 좀 네. 이례적인 분이었는데요. 지난 한 주를 정리해보자면은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연준이 살려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후퇴가 벌어지면서 네. 모든 주요 자산 가격이 하락하던 시점에서 다시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전자산인 금 같은 경우는 강복 합권을 보였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산들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특히 그동안 초강세를 보여왔던 중국 증시가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5,0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그동안 줄곧 강세를 보였던 선진 증시인 일본과 유럽 증시마저도 예. 하락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구원투수는 역시 연준이었죠. 연준의 금리 인상 연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시장은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신고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FOMC 위력이 다소 낮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연준의 그 금리 인상이 단기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향후에 주식시장의 급락 가능성도 낮아졌지만은 반면에 주식시장의 추가 급등 모멘텀 역시 네.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좀 강화 현상이 다소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네. 시점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이 중국 상해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좀 다음 주도 그 추이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 증시 좀 밤사이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그렇죠. 경신했고 지금 이 분위기라면은 다우하고 S&P 500 지수도 곧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네. 한데요. 네네.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고점이라는 의견도 심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점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증시 고점 논란은 예. 벌써 한 3년 계속 나오고 있는 전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2009년부터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6년, 7년 이상 진행되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과거에 비해서는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런 논란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이유는 있는 얘기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그 경기 선행 지표들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점인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제조업 주당 근무 시간이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등의 경기 선행 지표가 과거 경기 하반기보다 더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신다시피 지금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감소하면서 네. 과거에 보였던 시기에 2006년, 7년도의 기록보다도 더 낮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주가는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행지표와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험적인 수치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증시가 오랫동안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현재 그 10% 조정 없이 상승세가 이어져 온 기간이 네. 역대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90년대의 팍스 아메리카나 그리고 2000년대의 골디락스 기간에 이어서 현재 4년간 조정 없는 상승 장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 통계에서 보여지고 있죠. 역사적 평균에서 약 2배 이상 긴 상승 기간이라는 점에서 네. 조정 가능성도 분명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주장은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 증시 시점에 대해서 역대 통계 통해서 확인 주셨고요. 지금 주요 자산들 가운데 중국 상해 지수가 상당히 뒤쪽으로 밀려있다는 얘기 앞서 잠시 드렸지만 네. 지금 그만큼 중국 증시 변동성이 움직였다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또 변동성을 잘 이용하면 좋겠죠. 이 다양한 중국 투자 상품이 손을 많이 보이고 있다 들었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증시 벌써 일각에서는 10조 달러 시가총액이 넘었다고 하고 예. 있습니다. 상당히 1년 동안에 한 7조 달러가 늘었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상승세죠.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르는 중국 증시의 특징을 고려하면은 다시 우리가 2007년도에 봤던
상해종합지수 6,000선 고지를 향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전망을 갖고 계신 투자자라면은 중국 개별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 또는 펀드 등의 간접 투자 더불어서 네. 중국 증시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 투자도 국내 증시에서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죠. 즉 향후 중국 증시의 약세 가능성을 높게 볼 때입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과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아닙니다. 소위 그 인버스 ETF가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우리 증시에도 중국 증시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네. 인버스 ETF가 최근 상장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약 열흘 전에 상장된 그 타이거 차이나 A 인버스 ETF인데요. 종목 코드는 21778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 자산은 중국 CSI 300 지수인데요. 말 그대로 중국 증시가 10% 하락하면은 10%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ETF죠. 아직 거래량이 많이 활발하지는 않지만은 향후 중국 증시 하락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ETF 투자 매력은 이처럼 증시가 오를 때도 투자할 수가 있고요. 증시가 내릴 때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가장 먼저 손쉽게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시작하게 되시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막 오르기만을 바르고 내리면은 좀 조마조마하고 말이죠. 자, 이제 인버스 ETF,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좀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자재해외투자연구소 이석진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